지난해 말 부산의 한 병원에서 70대 남성이 CT 촬영을 한 지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생명의 최전선 병원. 그곳에서 사고가 일어난다? 작은 실수 하나가 생사를 결정짓는다면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웃을 수 없는 싸움, 의료소송.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의료소송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04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 22년 차이고 2009년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의사로서는 17년 차가 된 의사 출신 이용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료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그거는 의사 출신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슨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의료라는 부분이 네.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 관련 소송을 제가 전문적으로 수행해서 판사님들을 설득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점점점 많이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의료 전문 변호사가 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의료 과실과 네. 의료 사고의 차이점인데요. 이 둘 네네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의료 사고라는 거는 그냥 사실적인 그런 단어이고요. 의료 과실이라는 거는 판단이 들어간 규범적인 개념인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이 몇 대 몇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걸로 제가 편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사고가 난 거를 교통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과실이 몇 대 몇이냐 이렇게 하면 이 규범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 사고라는 것은 그냥 내가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거 의료 사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 의료 사고의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이냐 아니냐 이 판단이 들어갔을 때 의료 과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인의 인식에서는요, 그 네네. 의료 소송을 한다는 거, 네네. 또 의료 소송을 해서 거기서 이긴다는 거가 네네네. 거의 불가능한 느낌이에요. 뭐 맞아요. 계란으로 네네. 바위 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네. 이게 정말 어렵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혹시 소송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 때 무승부가 났다. 네? 사실 판사님도 사실 그 어떤 게 진실인지 양 네. 당사자가 막 싸우고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럼 정말 모르겠어. 이 소송 무승부야. 이렇게 하시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건 없었죠. 그런 적이 말이 안 되죠. 없죠.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거든요. 원고가 판사님은 심판이니까 판사님한테 제가 피고가 저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를 막 설득해서 판사님의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맞아 줘야 되네. 이렇게 끄덕이게 해줘야지 원고가 승소를 하는 겁니다. 끄덕이지 못하고 판사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원고 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의료소송이라는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그러면 원고 측이 일반인 환자고 피고 측이 대부분 의료진인데 원고 측은 의료 지식을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또 판사님도 의료 지식을 몰라요. 그죠? 그럼 원고가 자기도 모르는데 판사님을 막 설득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소송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의료 소송을 제기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사고의 범위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사고는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피부과에서 무슨 시술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필러를 주입하다가 좀 이상해졌어. 보톡스를 맞았는데 눈이 한쪽이 막 내려와.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하려면 사실 변호사비가 더 들어가요. 네. 실제 소송에서 받는 금액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변호사비를 수백만 원, 막 수천만 원 내면서 소송할 실익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송 경제에 맞지 않다. 소송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 소송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가동연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65세를 기준으로 보는데 65세가 지나면 소득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65세 이상 지나신 분들이 사실 의료행위를 많이 받잖아요. 또 허리나 이런 척추술도 많이 받으시고. 근데 그분들은 수술해서 어떤 의료사가 발생해서 과실이 있다 판단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소득은 없기 때문에 받게 되는 배상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비라든가 위자료, 정신적인 손해 이 정도만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도 소송 경제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소송을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내가 이제 의료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네.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민사소송과는 어떤 식으로 다르게 흘러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의료소송에서는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제 소송이 걸리면 첫 번째로는 의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이제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의료 과실이 있다면 그럼 손해는 얼마지? 예,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쟁점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무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의무 기록을 가지고 진료 기록 감정을 합니다. 그 의료 과실을 밝히기 위해서. 왜냐하면 원고와 피고는 일방 당사자고 판사는 심판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제3자한테 한번 물어보자, 전문가한테 해서 의료 감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사실 의료 감정을 또 누가 하느냐? 의사가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담에 가재는 개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안과라든가 치과라든가 산부인과 이런 부분은 굉장히 특수한 과예요. 그래서 다른 의사들이 잘 모르는 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끼리 서로 다 압니다. 학회를 통해서 다 서로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감정을 해줄 때 내가 저 상대방 의사를 아시는 분이야. 또는 이렇게 연줄이 다 있기 때문에 뒤로서 연락이 와. 이런 경우에는 그 과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 입증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패소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고요. 두 번째로 또 입증해야 되는 건 설사 의료과실 입증했다 하더라도 이게 손해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신체 감정이라는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발이 안 올라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장애가 몇 프로인지를 판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손해액이 얼마인지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신체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을 해서 우리가 의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러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의료사고인지 아닌지 만약에 의심이 될 때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은 의무기록 확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의사들은 알거든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러면 의료 기록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그런 유혹이 생겨서 추가하거나 수정하게 됩니다. 근데 추가나 수정하기 전에 항상 보는 게 있죠. 이 환자가 의료 기록을 떼갔나? 네. 떼간 경우에는 수정하는 의미가 잘 없죠. 보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게 의료과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빨리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을 확보했으면 이게 의료 과실인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악격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소송이 되고 승소하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료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셔서 이 차트가 의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과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이 워낙 어렵고 오래 걸리니까 그 전에 뭐 병원이랑 좀 합의를 하든가 뭐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부분은 실제 어떤 악결과는 발생했지만 그게 소송할 실익이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환자 측도 마찬가지지만 병원 측도 마찬가지예요. 환자 측이 소송했는데 별것도 아닌데 피고 측도 같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서로 조정이나 합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사자들끼리 조정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국가기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라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분쟁을 조정해주는 곳도 있고요. 또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이런 의료분쟁을 조정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이 어려울 때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하셔도 됩니다. 또 이제 강제로 할 때 이런 합의가 서로 안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의료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네. 이게 과연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인지를 우선 가서 자세히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확신이 쓰셨을 때 소송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절차만 잘 지킨다면 그래도 의료소송, 물론 의료소송 할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닥쳤을 때 그래도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용환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